제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점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동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화. 자, 우리 트랙1 하실 때 동기화, 동시적 상호 교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동시적 상호 교류, 이 동기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보면서 자기의 관계 회로를 열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때 있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파트너와 함께 우리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기쁨을 나눌 때 서로 뭐 마음이 평안했다, 또 더 깊이 친밀감을 느끼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동기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너와 내가, 너의 뇌와 나의 뇌가,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동시적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싱크로나이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싱크로나이즈 됐다. 이거 한국말로 적당한 게 없어서 일단 이제 동시적 상호 교류, 동기화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시적 상호 교류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정확하고 올바른 사고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교류하고 사고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적절한 강도와 양과 시기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화나 있는데 이쪽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실실 웃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상대방이 막 웃는데 나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저 사람 왜 웃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 동기화가 되었다. 동시적 상호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강도와 양과 시기, 때 이것을 서로 맞추는 거죠. 함께 내가 웃을 때 이쪽에서 함께 웃어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이렇게 같이 잠잠하게 해주고, 이런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동기화는 내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가지 조절센터, 감정 조절센터가 우리 뇌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동기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각각의 단계, 이 네 단계가 각각의 단계가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가 다 잘 훈련되어지면 이 관계기술 훈련이 바로 이 각각의 단계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 각각의 단계가 잘 훈련된 사람은 이 뇌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 각 레벨별로 단계별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기화가 잘 된 사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 싱크로나이즈 될 때도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트랙2 훈련, 관계기술 훈련 받는 가장 중요한 이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뇌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적절하게 내가 동기화함으로써 네 가지 조절센터를 잘 내가 조절함으로써 건강한 그런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 나감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과 또한 동기화를,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우리 뇌가 이 네 가지 조절센터를 통해서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과 또 동기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기화는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 훈련이 됩니다. 이 기술들을 통해서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레벨 1, 2, 3, 4, 이 네 가지 레벨이 있고, 이 레벨별로 잘 훈련이 돼야 우리의 뇌는 적절하게 동기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3단계 통제센터를 보시면 이 3단계는 바로 이 바나나 핵, 대상 피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주요 역할은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이 관계 회로가 바로 이 3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인지적인 융통성을 갖게 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는 거, 그리고 협동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 3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3단계의 관계해로 이 관계를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모의 뇌를 모방하는 그것이 이 주로 이 바나나 핵, 어머니 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부모님이 모든 DNA를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DNA를 부모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된다. 동시적 상호교류를 이룬다는 거죠. 동시적 상호교류, 싱크로나이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레벨 3에서 이것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피질은 어머니 중추 혹은 바나나 핵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뇌를 동기화하는 기능, 동기화시키는 기능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잘 된 어머니 중추, 이 대상 피질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됩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어머니 중추는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해요. 네.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뇌가 엉망이 되고, 뇌의 모든 기능들이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기화될 수 없고, 동기화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자, 이 동기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의 회복이 뇌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용량이 충만한 사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더 동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죠. 기쁨의 용량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뇌 동기화가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폐증이나 이런 아이들은,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은 동기화될 능력이 없어요. 뇌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시오패스, 감정이 없죠. 동기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악한 일을, 죄악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죄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 감정 동기화 능력이 없고, 이 바나나 핵이, 이 바나나 중추, 이 어머니 핵이 전부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되면 이 동기화 자체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외상은 우리 각각 이 레벨의 동기화가 되는 것을 끊어놓기 때문에 훈련되어지기가 어렵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동기화하는데도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혹은 우리 하나님과 내가 싱크로나이즈 될 때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만약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트라우마를 앓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적 기쁨 안에 있을 때 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쁨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내가 오늘 겪은 스트레스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하고 받아내고, 또 내가 충분히 나 혼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기쁨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이것을 감당한다, 뭐 어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두 번째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겪는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훈련 중에 관계기술 훈련에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수련회, 이 트랙 2 본 훈련을 할 때 파트너를 빨리 찾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편한 상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의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파트너와 함께 이 훈련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동기화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좀 약간 이 사람 좀 두려운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과 같이 훈련받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랑 잘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교제, 기쁨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와 싱크로나이즈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이 깊은 관계 가운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뇌가 훈련이 잘 돼 있고, 잘 열려져 있고, 기쁨의 용량이 충만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기화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적의 내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동기화된 상태에서 항상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기화되지 않고 세상과 동기화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기술 훈련은 이 4가지 조절센터, 감정조절센터의 각각의 훈련을 저희가 계속 하게 됩니다. 이 훈련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훈련 자체가 우리 뇌를 계속해서 싱크로나이즈하는, 잘 훈련하는, 그럼으로써 이 레벨 1, 2, 3가 함께 잘 작동이 되면서 뇌가 싱크로나이즈 되고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4단계 이 통제센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1단계, 각각의 1단계는 이거죠. 이 시상이라고 하는, 텔라무스라고 하는, 이 각각의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의 기능은 뭐냐면 애착과 관련이 있어요. 애착, 생존. 자, 이거는 제가 트랙 1에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훈련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런 내용들을 뇌에 관한 내용들을 점점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요. 또 스텝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마일드 박사님이 만든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또 더 깊은 훈련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단계는 애착, 생존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2단계는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는 무의식의 단계예요. 이 무의식의 단계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일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는 의식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3단계는 이 대상 피질이죠. 대상 피질. 그래서 이 3단계의 관계 회로가 있고 우리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4단계는 우리의 그 생각, 정체성 센터라고 그러죠. 전두 피질, 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하죠. 4단계는 우리의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체성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는 애착, 2단계는 감정, 3단계는 변화 관계, 그리고 4단계는 정체성, 생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절센터가 동기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단계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이 애착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1단계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아내, 가족, 저 사람과 내가 애착을 맺어야 돼. 근데 사기꾼이나 도둑, 이런 사람들과 애착 관계를 맺거나 또는 사람이 아닌 뭐 음식이나 뭐 약물이나 이런 것과 애착을 맺으면 안 되겠죠. 1단계는 굉장히 애착,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2단계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스, 노를 바로바로 결정합니다. 과거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노죠. 접근할지 피할지. 보자마자 판단을 하는 거죠. 자, 2단계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2단계는 감정, 과거의 기억이 자동적으로 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내 감정이. 그래서 예스, 노를 거기서 바로 내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자기가 구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단계는 기쁨과 평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3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3단계는 관계 회로가 있고 변화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 회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레벨이고, 기쁨과 평안을 내가 유지하는, 기쁨과 쉼을 유지하는 그런 회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단계 넘어가서 정체성 센터에서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 운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동기화가 잘 진행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5단계로 넘어가요. 우리가 4 플러스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4 플러스가 뭐냐면 5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 4단계가 잘 조절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단계로 넘어가서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단계. 그래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화시키는 훈련을 관계기술에서 하는 것이죠. 이 동기화하는 훈련은 2단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6주 남았나요? 6주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4 플러스 스토리를 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본 훈련 들어갈 때도 이 4 플러스 스토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4 플러스 스토리가 바로 이 동기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레벨 1, 2, 3, 4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훈련하는 겁니다. 각각을. 그리고 내 뇌 전체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각 단계가 잘 작동이 되면 뇌가 동기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가장 좋은 탁월한 훈련이 뭐냐면 4 플러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1단계에서 기쁨과 샬롬을 내가 누리고, 2단계는 진실한 감정을 나누는 거죠. 진실한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며 눈을 맞추는 거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기본이죠. 이 3단계는 왜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이죠. 유대관계. 관계 회로가 거기에 있죠. 자, 4단계는 그리고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과 샬롬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눈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충분하게 자기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결되지 않는 감정, 내가 훈련되지 않는 각 레벨들이 정리가 되면서 동기화돼서 5단계, 4 플러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을 해결한 상태로 좌뇌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좌뇌와 우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각 단계들을 훈련시키면 이런 동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4 플러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4 플러스 스토리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이 각 레벨이 1, 2, 3, 4 이 각 레벨이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기쁨으로 돌아가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거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나답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나답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임마누엘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임마누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4 플러스 스토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배운 것처럼 이 포유류의 뇌가 있어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옆으로 딱 이렇게 보시면, 손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배웠죠. 손을 이렇게 딱 쥐어보시면, 자, 우리의 뇌예요. 자, 이 네 가지 단계가 조절 센터가 우리 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파충류의 뇌가 되는 거예요. 파충류. 이 파충류, 자기의 그 본성대로, 성질대로, 자기의 육체대로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죠. 파충류가 되는 거예요. 자, 파충류가 되시겠습니까? 인간이 되시겠습니까? 네. 자, 이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분노하고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네, 데니엘 시걸이 얘기했죠. 데니엘 시걸이 그의 책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포유류의 뇌라는 거예요.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자기 자신답게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이 일치된 상태에서 내가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훈련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신다. 그럼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다 배운 거죠. 사실 트랙 1 때. 자, 여기 질문 있으세요? 자, 이 정도는 가볍게 다 이해가 되죠? 네, 가볍게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자, 여기 교재 보시면 우리 지금 9페이지에 있는 2.1을 했고요. 2.1을 했고 14페이지를 펴세요. 자, 제가 화면에 보니까 이제 목이 긴장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의원이나 이게 어디 가면은 꼭 어디가 뭉쳤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긴장돼서 막 일을 해서 그래요. 긴장돼서. 여기 보면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것도 여기 훈련에 있죠. 네, 몸을 안정시키는 거. 자, 이거를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고해선 3조의 고해선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14페이지에 거기 몸을 안정시키기 이 연습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연습은 파트너가 필요 없습니다. 이 연습의 네. 목적은 의도적으로 당신 몸에 어떤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의 일부를 지탱하려 한다면 그 부분은 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 속으로 푹 파묻히든지 더 좋은 방법은 바닥에 눕든지 카펫 위에 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근육은 어떤 체중도 지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연습을 이번 주간 매일 하면 더 좋지만 최소한 4번은 하십시오.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누웠다가 일어날 때는 어지러움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부상도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숨 쉬는 것도 있고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몸 전체 숨을 의도적으로 몸 전체를 긴장시키고 깊숙이 쉰 후에 오랫동안 아니면 다시 근육이 아플 때까지 숨을 멈추고 다시 숨을 내쉬고 네. 아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몸을 안정시키는 거 할 텐데요. 지금 의자에 다 앉아 계시면 각자 편한 장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훈련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긴장된 몸을 쉼을 갖는 시간을 매일같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긴장돼 있다. 또 바쁘게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게 긴장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종아리가 막 뭉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막 긴장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 시간. 종아리가 뭉친다거나 혹은 뭐 근육이 뭉친다거나 이것이 다 뭐냐면 내가 긴장함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근육이 긴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쉬는 시간을 몸에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틈틈이 제가 하는 게 좋고 목사님 지금 뭐 바쁜데 그럴 시간 가질 여유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일 중독자로 바쁘게 40대를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요.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예. 그때는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기 전이었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런 것이 내 몸에 익숙하게 내가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저녁에 밤에 잘 때는 감사일기 쓰는 거, 그래서 기쁨의 캠프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틈틈이 내가 안식을 누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감사일기 쓰면서 기쁨의 캠프로 돌아가고, 쓰고 나서 단톡방에 올리고, 트랙 1, 2, 3의 모든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꼭 읽어주시고, 반복 훈련을 계속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훈련은 내가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훈련 받으면서 내가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여기 쉼을 누리는 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린 다음에 나눔을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사진 꺼내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파트너가 있지만 집에 가면 파트너가 또 가족이잖아요. 가족들과 이런 것들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사진 보고 감사 나누고 서로 눈을 맞추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차를 잘 운전하고 자전거를 잘 타고 골프를 잘 치는 것처럼, 이 훈련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서 우리를 동기화시켜서 이런 잘 싱크로나이즈 된 그런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들 꼭 읽어보시고 훈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